서울은 실거주자들이 지금 집을 사서 그 집에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유리해요. 지금 포지션이 그래요. 왜냐면 전세가율이 너무 낮고 전세로 돈을 빌려서 실거주자들은 전세 사는 게 낫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르는 데는 이제 계속 더 올라갈 것 오르고.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안 오르는 데는 이제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매물이 나오니까. 네, 매물이 오히려 나오니까.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한시적 면제를 내년까지 해주는데 물론 이제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어쨌든 팔아도 중과세를 받지 않고 일반 과세로 일반 과세죠. 예, 세금을 좀 적게 내면서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년까지 어떤 매물을 팔 것이냐. 안 팔고 가기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데 강남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심해지면서 양극화는 조금 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이제 아이들도 좋은 딱지는 안 내놔요. 그렇죠. 좋은 딱지는 안 내놓잖아요. 네, 맞아요. 별 많은 거. 아, 이런 건 안 네, 줘. 네. 그리고 줄 때도 이렇게 변두리 있는 건데. 맞아요. 네, 네. 내 보물 딱지를 주겠냐고. 네. 네. 마찬가지로 봐요. 그 앞으로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하나는 유동성장이고 하나는 실거주장인데 네. 유동성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오르는 거예요. 강남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돈을 넣는 걸 유동성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GTX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 오르고 그런 걸 유동성장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실거주장은 정말 실거주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전세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차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이 집에 살면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강남이 좋잖아. 그러면 강남 좋잖아. 이게 싱크가 맞는 거예요. 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상을 보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해 준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올 거야. 이거 사실 누가 따져보고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저도 그렇게 그럴 것 생각해요. 같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돈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유동성 장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은 실거주자들이 지금 집을 사서 그 집에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유리해요. 지금 포지션이 그래요. 왜냐면 전세가율이 너무 낮고 전세로 돈을 빌려서 실거주자들은 전세 사는 게 낫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그 강남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 45%, 뭐 50% 이렇게 되고 뭐 저 송파 이런 데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 3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지금 금리도 높잖아요. 네. 그럼 금리도 높은데 그걸 유지하려면 이게 다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0억, 50억 간다는 확고한 네. 생각이 네. 있어야 되는 네. 거고. 그래야지 내가 이 돈을 빌리더라도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있죠. 네.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좀 지켜볼까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14억, 13억만 있으면 어. 전세를 살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거주에 대한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13, 14억이 있으면 좋은데 전세 살죠. 네, 좋은 전 살죠. 네. 그러니까 15억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15억을 해서 내가 돈을 낼래? 그럼 예를 들어서 한 9억은 어. 이제 9억은 빌리고 뭐 6억은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전세가 반이면 7억 5천이잖아요. 전세가. 네. 그럼 1억 5천만 빌리면 원래 6억이 있었으니까 1억 5천만 빌리면 여기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냥 딱 투자 개념을 버리고 내가 진짜 이 집에 살까 말까만 정할 때는 거주 목적이 거주 목적할 때는 지금 무조건 서울이 전세율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제가 몇 개 검색해 봤는데 뭐 중랑구에 저기 좀 외곽 쪽에 있는 데는 전세가율이 한 60%, 70%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저 어떻게 보냐면 강남 같은데 그리고 또 좀 우리 이제 송파 이런 좋은데 혹은 재건축 재개발들은 돈을 넣을 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보면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넣을 만해서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서울이 침체가 되고 실거주가 좀 이제 전세가 유리하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누가 봐도 좀 투자 가치가 없는 것들은 전세가 더 높은 거예요. 왜냐면 전세를 많이 살거든요. 안 사거든요, 그걸.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60%, 70%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강남 같은 데가 오히려 정말 돈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안전한 투자를 원해.
뭐 난 돈이 들더라도 그냥 시간이 기다려서 오르면 돼. 이런 사람들은 사면 돼요. 그렇지만 저처럼 어린 사람들 돈 없잖아요. 뭐 못 사거든요. 그러면 소액으로 가서 내가 이제 뚫어 보겠다. 나 소액으로 뚫어서 나 언젠가 강남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실거주장이 옛날에 2016년, 17년 이럴 때는 수도권에 2천, 3천만 원 있으면 사는 아파트 많았어요. 네. 그거 지금 다 2배 됐어요. 그거 하나 샀으면 2억, 3억 싶어요. 한 채당. 그런 것처럼 지금 지방이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좀 생각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좋다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거를 좀 버리고 진짜 뭐가 좋은 거지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실거주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랑 비슷한 것들이 사실은 매매 가치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공부를 하고 네. 그런 거를 사서 돈을 벌어서 다시 강남으로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을 투자의 가치로 보느냐 실거주의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네, 구분을 확실히 해야 네. 되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 젊어서 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뭐 30대가 40대가 아니면은 뭐 60대 이 나이 들은 사람들은 뭐 지금 새로 뭘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 정리해서 써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30대 요 때는 갈아타도 뭐 네. 괜찮고 그죠? 접근 방법이 다 조금씩 근데 다른 아이가 것 같아요. 학교 갈 때쯤 되면 또 달라지고. 전학 보내기도 뭐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세차나 호토님하고는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아까 이제 호토님은 이제 지방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인 데를 두고 그리고 덜한 곳을 파니까 당연히 여긴 더 오르고 여기는 빠진다 이런 이제 생각이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30대가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출도 LTV라고 해서 그 주택의 가치에 대비해서 빌려주는 돈을 네. 더 네.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LTV도 더 올려주고 그러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입지에 본인이 살 수 있는데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40대부터는 이제 슬슬 은퇴를 조금씩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40대부터 은퇴 준비를 한다고. 그래야 50대에 그쵸. 맞출 수 있어요. 50대에 맞출 수가 네,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뭐 45, 50에 다가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었죠. 늦어요. 네, 너무 늦고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장성할 때이기 때문에 돈이 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40대 초반부터는 무조건 은퇴 준비. 그래서 이제 상가라든지 종합부동산세를 최대한 내지 않는 상가 형태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있으면 그걸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 흐름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은퇴를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호토님은 아까 30대에 대한 그 본인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 분 나오신다고 시청자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붉은 태양님인데 호토님께 질문했어요. 인테리어는 어떤 업체에 의뢰하면 되나요? 직접 하신다는데 아파트 주변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별 업체를 찾아서 분야별로 의뢰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러셨나요? 그 인테리어 업체 의뢰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서도 많이 해주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인테리어 업체가 누군가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장님의 인건비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맞아요. 내 돈에. 그리고 그 분이 혼자 올까요? 아니요. 누군가 직원이 또 있을 네. 거예요. 그럼 그분의 또 인건비도 들어오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타일 사장님을 찾아서 타일 공사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랑 이렇게 타일이 얼마예요? 뭐 이거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따지면서 좀 깎죠. 근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걸 깎을까요? 안 아니죠. 깎아요. 그냥 갖고 와서 같이 팀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비교를 할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2주만 있으면 돼요. 2주만. 첫 번째 주에는 제가 가가지고 전기랑 페인트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주말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 중에는 타일 사장님이랑 샤시 사장님을 불러서 공사를 시켜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 주말에는 그 미흡한 것들을 좀 봐요. 그러니까 뭐 문고리를 다 안 달았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 빨래 봉을 안 달았다든지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도배장판을 시키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그 싱크대. 순서가 있어요. 예. 그러면 뭐냐면 4명만 찾으면 돼요. 네. 4명. 샤시, 타일, 도배장판, 싱크. 요 4명을 어디서 찾냐면
그 인터넷에 뭐 숨은 고수 뭐 아, 맞아요. 이런 여기서 앱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찾으면 막 네. 와요. 네. 그럼 그 견적을 비교하고 음. 그리고 전주에 사니까 전주에 가면은 그분들이 그 타일 가게 뭐 혹은 뭐 지엽사 뭐 도배 네. 가게 있죠. 거기 가서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또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좀 발품을 팔아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 이런 업체들을 자기가 직접 컨택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요거 재주가 없으면 이런 재주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도 없어요. 네. 근데- 근데도 가능해. 그냥 처음에 막 울었어요. 너무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아. 하는데 너무 막 요 팔 너무 아프고 하다 보면 돼. 네, 하다 보면. 알았어. 저도 첨언 한마디 해도 네.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호토님은 본인이 직접 하는 성향이지만 저도 좀 맡기는 편이거든요. 아, 네. 맡기는데 저도 뭐 직접 가서 막 많이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견적을 뽑았을 때 이거를 꼭 견적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게 뭐 욕실 뭐 500 예를 들자면 뭐 싱크대 300 이게 이렇게 끝이 아니고 뭉뚱그리면 안 돼. 뭉뚱그리면 안 되고 네. 세부적으로 내용을 욕실에 뭐가 뭐가 얼마. 얼마고 아는 인구가- 척을 해야 돼. 그 아는 척을 좀 아는 척을 하면서 알아야지 아는 네. 척하지 모르면 아니, 근데 좀 그냥 아는 척, 따지기만 그러니까 해도 돼. 따지기. 네, 따지기만 네. 해도 돼요. 따지기. 이거를 이렇게 내역을 받아서 그 정도만 첫 번째는 하고 네. 두 번째는 꼭 시공을 할 때 시공하는 사진과 네. 시공이 완료된 사진은 네. 꼭 받아보라. 네. 그러면 직접 가시지 않아도 이분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맞아요. 본인들이 사진 찍을 때 좀 네. 신경을 써서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업체에다 맡기긴 맡기되 네. 약간은 그래도 조금 봐주시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좀 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물로 보더라고. 맞아요. 제가 네. 어렸을 때 새 집을 네. 들어가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아이고, 이런 거치 했거든요. 물이야, 물.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모양만 조금 바꿔놨어요. 그럼 먼저 다 주지 말고. 질문 하나 더 볼까요? 네. JH 갓슬러님. 오피스텔 월세 받고 있는 직장인인데 1억 초반에 오피스텔을 또 사서 월세를 받을지 아니면 돈을 더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으로 소형 아파트를 살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이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면 이제 뭐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30대나 뭐 이제 뭐 아직까지는 건장하다. 네, 그리고 사회생활 내 하기에. 집이 없는 경우니까. 네, 내 집이 없는 경우면은 뭐 내 집을 일단 마련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조금 아니, 저 오피스텔 투자 한번 해봤는데요. 그거는 오르지 않고 감가상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나중에 저 자리도 좋은 데였는데 값이 떨어지고요. 막상 팔을 때 내가 산 그 것만 다음에 더 이게 못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수리를 계약을 해야 돼요. 갱신해요. 계약 괜찮은 경우도 네. 있죠. 네. 그리고 신경이 많이 쓰여요. 뭐 정구 나가고 뭐하고 다 전화 오는데 나중에 안 되겠어서 네, 팔았어. 그거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구 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건물을 관리하니까 건물에 뭐 50분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들은 알아서 다 처리를 하세요. 아. 저한테 연락을 잘 안 주시고. 근데 대학생들은 이제 전구 하나 가는 거 이런 거 다 연락이 옵니다. 약간 이런 성향 차이는 좀 힘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집이 없으시니까 일단 집부터. 조금 더 모아서 집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함께 쓰신 책이 있어요. 각자 어떤 내용을 썼는지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 앞에 나와 있네요. 네, 그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이라는 책을 썼고요. 네. 저는 이제 올해 초에 1월부터 2월까지 투자를 한 내용에 대해서 썼는데 총 14채의 14채. 이제 저도 부동산을 기억해요. 14채. 이제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하는데 들어갔던 돈이 한 2억이 안 되니까 작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이제 만든 돈으로 매수를 한 그런 내용을 이제 에피소드 삼아서 이제 썼고요.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가슬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나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장 실거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쓰면서 그 이제 여기서 플러스 P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투자를 해야 돼서 월급부터 시작했지만 사업 소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로드맵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로드맵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썼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직장인이지만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너무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가슬러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이 7분이 다 스토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멘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7분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나랑 나한테 성향이 맞는 맞는. 그런 사람들을 고를 수 있는 책이라. 또 이것저것 네. 또 섞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막 정말 많이 사고 공격적으로 인테리어도 하지만 그런 거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9번 타자 홈런 왕님 막 이렇게 쓰신 거 읽어보시면 이제 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셀코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가슬러 호토님이 다른 분들과 함께 써준 책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 요 책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